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34제곱킬로미터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변 제2에코델타시티 부지를 포함해 해운대 53사단 일대인데요. 시는 이곳에 첨단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인데 환경단체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정부의 비수도권 개발 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침에 따라 부산시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3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해달라며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이 추진되는 강서구 강동동 일대 10.4제곱킬로미터와 동부가 물류 플랫폼 조성 사업을 위한 강서구 죽동동과 복림동, 화전동 일원 16제곱킬로미터, 스마트팜과 주거단지가 조성될 맥도와 해운대 53사단 7.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시는 이곳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단체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상기후로 식량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김해 평해를 훼손하려 든다며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많은 우리 생존을 위해 지켜야 한다며 남겨둔 그린벨트와 문화재 보호구역의 겨우 남은 마지막 자연을 파괴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장락대교 건설로 멸종위기종이 위협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멸종위기종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 교량 건설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그 저감 방안을 가지고도 또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난개발 중단을 촉구하며 시민 10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국토연구원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결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내 마리나 산업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수영만 요트 경기장 주차장이 방치된 차량과 캠핑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과 무료 주차장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과 이용객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요트 계류장을 보유한 수영만 요트 경기장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주차장 곳곳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앞유리에는 30일이 지나면 차량을 강제 이동시키겠다는 계고장이 붙어 있지만 한 달 넘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스는 수차례 강제 이동을 한다는 계고장이 붙어 있지만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편은 아예 캠핑카와 카라반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고 적재물과 쓰레기도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빈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들이 길가에 불법 주차한 모습도 눈에 띕니다. 무료 시설이라는 이유로 주차 단속 요원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 동쪽편으로 또 쭉 끝으로 가면은 거기는 여기보다 더 할 겁니다. 아마 밖에 주차를 한 10년 된 차도 있고 관광도시도 관광도시지만은 요트 경기장만 기준을 잡아가지고는 여기가 과연 손님을 치를 수 있는 곳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이 배를 타러 오는 관광객도 있는데 첫째 입구서부터 너무 낙후돼 가지고 여기서 개발하려 하다가 개발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차들이 캠핑카라든가 뭐 방치하는 차량이라든가 갖다 놓고 또 관리하는 데서 가끔 그 정리를 해도 뭐 잘 나가도 안 하고 무료니까 보기에는 안 좋죠. 좀 정리가 되고. 요트 경기장 주차장은 500면 규모, 눈에 보이는 장기 방치 차량만 57대에 이릅니다. 관리사업소는 지난해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관련 공문을 지금 작성해서 이번 주나 이번 주경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이동이 그 이전에 진행됐고
그래서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이걸 하게 되면 내년 초부터 할 건데 내년 초에 사실은 이제 지금 재개발 공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뭐 좀 에러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요트 투어가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최근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수학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 도심 최대의 무료 공영 주차장이 장기 방치 차량의 무덤이 되도록 방치되면서 관광도시 부산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얼마 전 부산시청사 주차 문제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시는 민원인이 이용하기조차 힘든 주차장에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이유로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청 앞 민원인 주차장입니다. 시는 지난해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신설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주차된 차량을 보니 국가유공자 표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례에는 일반 차량에 주차할 시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임산부 영유아 우선 주차구역 등 가족 배려 주차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문제는 유공자들조차 이 주차구역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제 설명도 없고 나도 들은 게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뭐 공문이라든지 그런 거는 내려온 게 그런 거 없습니까? 없었어요. 시는 지난해 10월 시청사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 등 30면 이상 주차장에 최소 한 곳 이상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설치 예정인 주차면은 97면.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 구역처럼 이렇게 법상으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다 보니 그리고 다 그 청사나 이런 부분들의 여건이나 환경이 또 조금 다르고 정비 기간이 있어서 지금 한 일단 90여 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전국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대형마트도 동참하기로 해 민간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부산시의 적극 행정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복합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민 이용이 많은 체육공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세워 축구 전용 경기장을 짓는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계획 때문입니다. 박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앞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을 반대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을 결사 반대합니다. 부산시는 축구 전용 경기장을 짓기 위해 아파트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4개 동 850세대로 아파트 건립을 통해 축구 전용 경기장의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얼토당토한 게 아파트를 지어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짓는다면 어느 누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아파트 건립이 계획 중인 곳은 구덕체육공원이 들어선 자리. 하지만 주민들은 2019년 사업비 110억 원을 들여 만든 구덕체육공원을 5년 만에 철거하고 이 사업비 충당을 위해 아파트를 짓는 것은 주민 기초생활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주변에도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는데 이런 공간이 더 생기도 시원찮을 건데 있는 걸 없앤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시의회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아파트 짓기로 밀어붙이는 시의 정책은 잘못됐다며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의 방향성을 꼬집었습니다. 구덕운동장에 한 3분의 1 되는 부지를 매각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잉여금으로 구덕운동장을 개발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게 방향성이 잘못됐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23일 소구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부산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공공부지에 850세대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주민들의 강력 항의를 받았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오는 7월이면 부산에서 처음으로 수영구 밀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 온 지 1년이 되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일지 현장을 다시 취재했습니다. 먼저 밀락수변공원 일대 상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김윤정 기자입니다. 1년 전 부산 수영구 밀락수변공원. 광안리 바다를 배경으로 그늘막 아래 마련된 계단 층층이 방문객들로 빼곡합니다. 하지만 지금 더위가 시작됐지만 밀락수변공원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밀락수변공원 인근 편의점 등 상점마다 젊은이들로 끊이지 않았던 과거 모습과 달리 지금은 그 상가 건물에 임대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후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밀락수변공원 인근 1층 회센터. 문을 닫은 가게가 늘었고 상인들도 하나둘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침 우리가 9시에 출근해갖고 밤 12시 가면서 마술을 못 나갈 정도라 굴을 살려야 되는데 굴을 죽이는 구청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문 닫고 있는 집 천지고 폐사가 돼가고 밤 7시 되면 그 사람 그림자도 못 봐. 다 가고 없어 아무도. 그러면 장사 마치 걸어갈래도 무서워서 못 걸어가는 이 거리가 돼버렸어요.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다 보니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일대 상인들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금주 조치 이후 극심한 영업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루에 1, 2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간격이 커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저도 인건비도 안 나올 뿐더러 물건값도 못 맞추고 있는 상태고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가지고 3년 고생했지. 1년 동안 이제 술 못 먹는다고 했지. 지금 매출 같은 그런 거 없다. 매출이 어디 있노? 죽이기는 주고 나가지. 아이고 밥 먹기가 힘들다. 관할 지자체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다양한 상설 문화 공연을 개최하며 방문객 끌기에 나섰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걸 빨리 풀어주든지 아니면 그런 행사를 하지 말든지 그 사람들 와서 보고 먹거리를 먹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차 댈 데가 없어. 손님을 다 도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손님이 없어. 밤 되면 손님이 없어. 낮에 어때 안 팔면 손님이 없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손님이. 강안리 바닷가는 술을 먹게 하고 왜 여기는 술을 못 먹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두고 아직도 찬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상인들은 아직도 음주가 가능한 시간대나 기간을 정하는 등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장마는 평년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비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비 피해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지하차도 침수 방지책을 짚어봅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폭우 때 부산 초량의 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4년 8월엔 동래구의 우장춘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폭우 때마다 발생하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예견된 재난입니다. 이후 지자체는 비 피해 예방책을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이 진입 차단기입니다. 부산의 34개 지하차도 중 평면 지하차도 2곳을 빼고 전부 설치됐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엔 진입 차단기도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이에 비상대피 시설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설치된 곳이 지난 2014년 2명의 생명을 앗아간 우장춘로 지하차도입니다. 터널에 물이 차오를 경우 이 핸드레일을 잡고 터널을 빠져나와서 지상으로 연결된 이 사다리를 짚고 다시 올라가 대피하면 됩니다. 터널 중심부엔 인명구조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비상대피로가 설치된 곳은 남구의 대남과 문현 지하차도 등 3곳뿐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오는 2026년까지 부산의 전 지하차도에 비상대피로를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으론 내성과 안락, 구서지하차도 등 3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하차도가 시 지자체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모든 우리 34개 지하철에 비상대피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고시를 통해 지하 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마련하고 조명이나 대피 시설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서구보건소장 자리가 2달 넘게 비어 있는데요. 지역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보건소장의 부재로 지역 공공의료체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의료 특구를 표방하고 있는 부산 서구. 하지만 보건소장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지난 4월 보건소장 임기가 끝난 뒤 2달이 넘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공공의료 체계의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 중심에 서서 모든 역할을 해야 될 보건소장을 공백으로 둔다는 것은 구청이 수수방관하는 거고 저는 구청장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제 개방형 직위로 채용되는 보건소장 자리, 지난 2달 동안 채용 공고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건소장을 임용하기까지 약 2달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올 8월까지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서구의 경우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등 이 대학병원 3곳이 위치한 곳, 구는 채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역 의료보건 행정에 대해서 역량이 있는 분을 좀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2월 달부터는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 자체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 보건소장이 공석인 지자체는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서구뿐. 공공의료 공백과 의료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공석 중인 보건소장 채용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강서구는 각종 개발과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계속해서 덩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교통 소외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는 다람쥐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지사동에 새로운 버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인구의 마을버스 배차 시간은 1시간가량. 불편한 대중교통에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시내버스가 개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지사는 거의 혜택이 없었거든요. 이제 산단을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아침 시간대는 이제 예를 들어 지사나 이런 데 하단에서 가실 때는 꽉꽉 차서 갑니다. 이전 노선 자체가. 이곳에 강서구 다람쥐 버스가 10일 첫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강서구 소외 지역을 다니게 되는 다람쥐 버스는 모두 4개 노선입니다. 가덕도 생교에서 정거마을을 지나 장항마을을 오가는 강서 1-1번. 놀차도에 하루 2번 오던 버스가 11번으로 늘었습니다. 강서 6-1번은 강서구 남과 북을 잇는 첫 노선입니다. 부산 김해경전철 불암역에서 신우동까지 이어집니다. 강서 7-1번은 지사마을에서 경마공원과 대사역을 지나 강서구청까지, 강서 12-1번은 지사마을과 하단을 왕복합니다. 대부분이 기존 50분에서 1시간이던 배차 시간이 30-40분으로 줄었고 버스가 가지 않던 구석구석을 정차합니다. 정류장이 거의 한 50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태까지 다른 노선이 가지 않는 노선에 이 차가 투입이 되고 또 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강서구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대중교통 개편 용역을 통해 이번 4개 노선을 신설했고 부산시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21인승 버스 10대, 기사 24명을 투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서구는 다음 달 마을버스 종합 개편을 추진해 기존 마을버스 노선의 효율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도심 오염 하천 중 하나였던 사상공단의 학장천이 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야간 경관 조명인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새로운 볼거리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다리 위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상구 학장천입니다. 그동안 사상공단의 대표 오염하천 중 하나였지만 수년 동안 수질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길이 오래 잘 되니까 옆에 이제 풀이 이래 자라시기네. 옛날에 우리 시골 그 정치도 나고, 그래도 물에 고기도 있네. 그렇게 들어가가 잡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180도 달라진 학장천. 화려한 조형물이 불을 밝힙니다. 벽면을 따라 나비가 날아가고 고래도 천천히 헤엄을 칩니다. 빛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로 다양한 미디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밤에 보니까 빔이 이제 밤에 보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짝반짝한 약간 꽃 흩날리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보는 것도 약간 재밌어요. 사상구는 최근 주학교 일원 사상천 내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노후된 하천 시설물과 산책로를 정비해 미디어 파사드 등 야간 경관을 설치해 새로운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학장천이 이제 나중에 저 음궁 삼거리까지 완전히 연결해서 여기서부터 쭉 가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될 것 같고요. 한편 야간 경관 조명 운영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0분 간격으로 10분간 운영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